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울컥하는 순간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순간마다 혹시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자책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오늘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신이 받아온 그 진단은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일 뿐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생 듣지 않았습니까? 너무 예민하다고,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라고, 그렇게 사소한 것에 상처받지 말라고요.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나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과하죠. 내가 또 오버했네, 내가 좀 유난이었네 하면서요. 그런데 신경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당신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고성능 레이더를 달고 태어난 것뿐이라고요. 당신의 뇌는 다릅니다.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차이거든요. 연구자들은 전체 인구의 약 20%에서 25%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고감수성 또는 높은 감각 처리 민감성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다고 봅니다. 당신은 초감각 수신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뇌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카메라에 비유해 볼까요? 대부분은 적당한 화질로 녹화합니다. 효율적이죠. 필요한 정보만 담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면서 에너지를 아낍니다. 그런데 당신의 뇌는 모든 걸 최고 해상도로 기록하거든요. 사소한 표정 변화, 방 안의 희미한 냄새, 대화 중에 스치는 미묘한 긴장감까지 전부 감지합니다. 이게 당신이 자주 지치는지 설명해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첫 번째 차이점은 필터의 부재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낮은 잠재 억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뇌가 자동으로 90%의 자극을 걸러낸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필터 덕분이죠. 그런데 당신의 뇌는 이 필터가 약합니다. 옆 테이블의 대화도, 에어컨 소리도, 의자의 딱딱한 질감도, 옆 사람의 미묘한 기분까지 동시에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압도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 때문에 당신은 남들이 놓치는 아름다움과 패턴과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거울 뉴런의 과활성화입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게 해주는 신경세포인데요. 당신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누군가 슬퍼하는 걸 보면 그냥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그 슬픔을 직접 느끼는 겁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실제로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시뮬레이션하고 있거든요. 마치 감정적인 스펀지가 된 것처럼 주변의 모든 감정을 흡수하는 거죠. 한국 사회처럼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이게 더 심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팀장의 기분, 동료의 불안, 후배의 긴장까지 전부 느끼면서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탈진하는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오해받는 특징이 바로 깊은 처리 과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멈춰서 확인하는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신은 대화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비난하죠. 왜 나는 이렇게 느릴까? 왜 항상 망설일까? 하면서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당신은 느린 게 아니라 철저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표면적인 처리만 할 때 당신의 뇌는 심층 의미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과거의 기억과 연결하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며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도까지 분석합니다. 망설이는 게 아니라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이건 결함이 아니라 고도의 연산 능력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힘든데 왜 진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 예민함이 진짜 약점이었다면 자연 선택은 수천 년 전에 이 특성을 제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이 당신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민하지 않은 80%는 전사였습니다. 그들은 대담했고 위험을 감수했으며 빠르게 행동했죠. 사냥과 전투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전사만으로 이루어진 부족은 멸망합니다. 그들은 계획 없이 위험 속으로 뛰어들 테니까요. 부족에는 조언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폭풍이 오기 전에 날씨 변화를 감지했고 이웃 부족이 거짓말하는 걸 알아챘으며 위험 신호를 남들보다 먼저 포착했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현대 사회는 시끄럽고 빠르고 공격적입니다. 전사들을 위해 설계된 세상이죠. 그래서 당신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더 그렇죠. 빨리빨리 문화,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믿음, 감정 표현을 약함으로 치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당신은 계속 자신을 숨겨왔을 겁니다. 이 레이더를 가지고 사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모든 걸 깊게 처리하기 때문에 당신은 한계에 더 빨리 도달하거든요. 갑자기 꺼지거나 어두운 방에 숨고 싶어지는 순간, 그건 당신이 드라마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과열된 겁니다. 컴퓨터로 치면 램이 꽉 찬 상태죠. 심리학에는 이걸 설명하는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들레 같습니다. 회복력이 강하죠. 인도 틈에서도 아름다운 정원에서도 어디서든 잘 자랍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괜찮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난초입니다. 거칠고 시끄럽고 독성 있는 환경에서는 시들어버립니다. 민들레보다 훨씬 더 고생하죠. 그래서 평생 스스로를 탓했을 겁니다. 왜 나는 민들레가 되지 못할까 하면서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놀라운 걸 보여줍니다. 이걸 우세 민감성이라고 하는데요. 난초를 적절한 환경에 두면, 그러니까 적절한 빛과 토양과 관리를 제공하면 난초는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민들레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복잡함과 아름다움으로 꽃을 피우는 거죠. 당신은 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단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온실로 옮겨가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이 고감수성 아이들을 추적 조사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말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울증, 불안, 사회적 위축이 더 심했죠. 하지만 지지적인 환경에서 자란 고감수성 아이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창의성,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거든요. 당신의 특성은 증폭기입니다. 나쁜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지만 좋은 환경을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처방은 이겁니다. 더 강한 필터를 설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물학을 바꿀 수 없고 바꾸고 싶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는 무감각한 사람이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더 둔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정확히 지금의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다만 당신의 선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경계를 세우세요.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거든요. 침묵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에 최소한 30분은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극을 차단하고 뇌를 재부팅하는 시간이죠. 한국에서는 이게 특히 어렵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에게 고독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환경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견딜 수 있는 소음 수준, 상호작용 빈도, 자극 강도를 파악하고 그 범위 안에서 삶을 설계하세요. 회사 회식이 당신을 죽인다면 가지 마세요. 북적이는 클럽이 고문이라면 피하세요. 대신 소규모 모임, 조용한 카페, 자연 속 산책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자기 인식입니다. 관계도 선별하세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당신을 너무 예민하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당신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독소입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신의 정신 건강이 그 사람의 편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감수성 사람들은 특정 직업에서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예술, 상담, 연구, 글쓰기, 디자인 같은 분야에서요. 반면 콜센터, 응급실, 증권거래소 같은 고자극 환경은 당신을 갈아버립니다. 커리어를 선택할 때 단순히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가 견딜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너무 예민하다고 말하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미소 지으세요. 그들은 모릅니다. 당신이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단지 세상을 최고 화질로 보고 있다는 것을요. 점점 더 단절되어 가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느끼는 능력은 짐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당신을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통계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기업 임원의 약 절반이 스스로를 내향적이거나 예민하다고 답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중에도 고감수성 특성을 가진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깊게 생각하고 패턴을 보며 다른 사람이 놓친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능력이 혁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슈퍼파워일 수 있습니다. 단지 제대로 된 환경에서 발휘될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한국 문화에서 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눈치라는 개념이죠. 고감수성 사람에게 눈치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레이더입니다. 상사의 미묘한 표정 변화, 동료의 숨겨진 불만, 가족의 말하지 않은 기대까지 전부 감지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죠. 하지만 이걸 저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당신은 최고의 협상가, 중재자, 리더가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의 진짜 니즈를 읽어내는 능력은 어떤 직업에서든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리고 창의성 측면에서 보면 고감수성 사람들은 더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음악을 들을 때 단순히 멜로디만 듣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감정, 의도, 뉘앙스까지 느끼죠.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장인물과 깊이 공명하고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의미까지 발견합니다. 이런 깊이는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물론 일상은 여전히 힘들 겁니다. 지하철의 소음, 형광등의 깜빡임, 사람들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당신을 압도할 거예요. 회의 중에 갑작스러운 비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친구의 무심한 한마디에 며칠씩 상처받을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아름다움을 봅니다. 석양의 미묘한 색 변화, 아이의 웃음소리에 담긴 순수한 기쁨, 오래된 책의 냄새가 불러일으키는 향수를요. 신경과학자 엘레인 아론 박사는 30년 넘게 이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건 고감수성이 단일한 특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깊은 처리, 쉬운 과각성, 감정적 반응성, 미묘한 자극인지라는 4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사람은 4가지 모두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일부만 강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전략을 몇 가지 더 드리면 감각 관리가 중요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부드러운 옷감을 선택하고 향수나 세제는 무향으로 쓰세요. 집은 당신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조명은 따뜻하게, 색깔은 차분하게, 소음은 최소화하세요. 이건 까다로운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정 조절 기술도 배워야 합니다. 명상, 호흡 운동, 일기 쓰기 같은 건 선택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생존 도구거든요. 하루 10분만 명상해도 과활성화된 신경계를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는 좋은 명상 앱들도 많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찾으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든 오프라인 모임이든 당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면 엄청난 위안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기거든요. 당신은 전체 인구의 20%입니다. 대한민국에만 1,000만 명이 넘는 고감수성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의 예민함을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세요. 봉사활동, 동물보호, 환경운동, 상담, 멘토링 등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돕는 일에 당신의 공감 능력을 쓰면 그게 당신에게도 치유가 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당신의 예민함이 짐이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 다양성의 한 형태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죠. 한국도 천천히 변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용납되고 자기 돌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거든요. 당신은 이 변화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주파수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절실합니다. 깊이 느끼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들이요. 당신의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당신이 여전히 인간성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너무 예민하다고 비난할 때 그냥 웃으세요. 그들은 모릅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이 얼마나 풍부하고 복잡하고 아름다운지를요. 당신은 결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최고 해상도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